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지적인 독서법 1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모티머 애들러의 지적인 독서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모티머 애들러의 책은 1970년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그 책에는 사실상 있지를 않기 때문에 부득불 조병영 교수님이 쓴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의 9장에 나오는 읽는 인간이 되기 위한 디지털 읽기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연결하여 이해하는가, 언제,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 나는 제대로 읽고 있는가 순으로 하나하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전략적 독자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독자는 자신과 타인, 세상의 알매에 겸손하기 때문에 다양한 읽기 전략들을 문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줄 아는 인지적으로 능숙한 독자입니다. 어떻게 읽고 있는지 까탈스럽게 질문하면서 읽기의 목적과 상황에 비추어 메타 인지적으로 읽는 출중한 독자를 전략적 독자, 좋은 독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타 인지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 내용을 단어의 의미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메타는 사실상 상이란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관찰, 발견, 통제, 판단하는 정신작용으로서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해 의식, 그리고 고차원의 생각하는 기술이 여러분 메타 인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읽기를 하게 되면 독자 스스로 좋은 텍스트를 찾고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읽을 거리는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디지털 읽기에서 조금 더 과감하고 독립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상 읽을 거리들은 완성된 책의 형태로 출간된 것들도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특정한 사안을 다룬 개별 문서나 이미지, 각종 자료의 형태로 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디지털 읽기는 주어진 읽기라기보다는 찾아가는 읽기에 가깝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읽을까라는 질문은 무엇을 읽을까라는 질문에서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읽을까라는 질문은 무엇을 읽을까라는 질문에서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읽을지 선택하게 되면 무엇보다 내비게이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읽기의 정보 내비게이션 전략은 길 닦기보다 길 닫기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읽기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인터넷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찾고 싶어도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범위를 좁혀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체화해야만 합니다. 이런 작업은 독자의 의식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정보를 찾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어떤 경로와 순서로 디지털 공간을 탐색하고 있는지 자동으로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메타 인지적인 주의와 노력뿐입니다. 어떻게 찾지를 계획하고요. 잘 찾고 있나를 점검해 보고요. 효과가 있나를 판단해 보고 다르게 찾아볼까라는 조정하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메타 인지적 정보 탐색에 도움이 됩니다. 정보 찾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내용만 이해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OECD 보고서를 비롯해서 최근에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들에 따르게 되면 내용을 이해하는 독해 능력만큼이나 정보를 건설적으로 탐색하는 능력, 즉 내비게이션 능력이 디지털 읽기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읽기의 결과는 얼마나 잘 이해하였는가의 정도를 말합니다만은 여기에 내비게이션 전략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를 필요한 만큼 찾을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내용들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밤을 새워 열심히 읽어도 읽은 것들이 믿지 못할 것들이거나 쓸모없는 것들을 하게 되면 고된 수고가 허사라 돌아가고 맙니다. 고의로 건드리지 않아도 언젠가 무너질 사상 누각 같은 읽기를 방지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효과적인 내비게이션 전략이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에 의해서 어떻게 연결하여 이해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연결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읽기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좋은 디지털 읽기는 주어진 한 편의 글을 처리하면 완결되는 일반적인 읽기 활동이 아니라 복수의 자료들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복잡한 활동입니다. 요컨대 디지털 읽기는 세 가지 정신 모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텍스트의 내용 모형, 텍스트의 관계 모형, 텍스트의 구성 모형인데 텍스트의 내용 모형은 뭐냐 하게 되면 나는 지금껏 어떤 정보를 읽고 이해했는가를 바로 텍스트의 내용 모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은 자료들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게 텍스트의 관계 모형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만의 텍스트 환경을 구축했는가는 텍스트의 구성 모형입니다. 먼저 텍스트의 내용 모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우리 자신의 배경 지식을 적극 활용하면서 다양한 글의 자료에 드러내거나 또는 숨겨진 의미들을 추론하고 정교하는 것입니다. 내용 이해는 텍스트 간의 관계들 속에서 파악되는 것인데요. 디지털 독자는 자료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 분석적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의 관계 모형을 제어만 하는 것이지요. 좋은 독자는 관계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링킹 전략, 연결 짓기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료들을 비교해서 일치점과 불일치점들을 탐지하고요. 주장과 근거, 원리와 적용, 사례와 반례 등 각각의 자료들이 보완적인지 또는 상이한 관점, 논증, 사실 해석 등으로 상충되는지 나름의 준거로 판단합니다. 좋은 디지털 읽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디지털 상에서는 텍스트를 선택하는 과정도 이해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 따르게 되면 일관성 있게 하이퍼링크와 웹 자료를 선택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산만하게 링크를 클릭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정보를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텍스트의 구성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텍스트의 구성이란 없는 텍스트를 새롭게 저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읽고 싶은 것들로 이루어진 텍스트 환경을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정신 모형에 꼭 맞는 한 세트의 톱니바퀴들처럼 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텍스트의 구성 경로까지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글을 읽고 난 후에 우리의 정신 모형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의 하나가 응집성, 코히어런스인데요.
여러 정보들이 하나의 틀에 얼마나 짜임새 있게 뭉쳐져 있는지의 정도를 말합니다. 사람들 누구나 자신만의 응집성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독자는 파편적 정보들이 빗발치는 혼돈의 인터넷 공간에서 해만하지 않기 때문에 산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읽기에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응집성 기준이 분명하게 되면 더 읽어야 할 때와 적당히 멈춰야 할 때를 비교적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여러분의 응집성 기준은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느슨합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언제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 그러니까 평가인데요. 무엇이 언제 왜 필요한가? 디지털 읽기는 비판적 읽기의 연속입니다. 비판적 읽기는 상대를 무고하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우리의 주장 이면에 가려져 있는 목소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따뜻한 사유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비판적 읽기를 거부하는 읽기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의 출처와 기원에 대해 어느 때보다 민감해야 합니다. 즉,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가의 문제인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합니다. 정보를 직접 생산한 사람, 저자와 정보의 생산 및 유통에 관여한 미디어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친절하게 대화를 이끌어야만 합니다. 다소 껄끄럽지만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하고 상대의 대답도 잘 들어야 합니다. 텍스트를 읽는 동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저자와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굴 위한 텍스트입니까? 당신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왜 이 텍스트를 만들었습니까? 책을 읽을 때, 정보를 확인할 때, 텍스트를 이해할 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굴 위한 텍스트입니까? 당신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왜 이 텍스트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는 대화의 과정입니다. 대화의 과정은 공감하고 나누는 과정입니다. 어떤 정보나 자료를 읽고 나서 나의 견해와 판단을 정리하고 나면 그것의 생산자나 저자가 나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려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화는 잘 듣는 일에서 시작하며 한 번 더 듣는 일로 마무리됩니다. 저자와 생산물에 대한 나의 의견과 판단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게 되면 점검인데요. 나는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료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읽고자 하는 주제와 목적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의 주제와 목적에 관한 나의 배경 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읽기 주제와 관련된 검색어를 다양하고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료를 검색할지를 계획하고 변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만 자료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던져야 할 질문과 함께요. 스스로에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자료를 연결해서 이해할 때 지금 읽고 있는 자료가 앞서 읽었던 자료들과 관련이 되는가에 대한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읽은 것 이외에 새로운 근거, 상이한 주장 또는 반대 관점에 대해서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가 응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후속 자료를 검색해야 할지 계획할 수가 있다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거 이어지는 이제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읽고 있는 자료에 누가 만들었는가
언제 어디서 출판, 게재, 생산된 것인지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걸 한번 따져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자 및 출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읽고 있는 자료가 지금까지 읽었던 자료들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새롭거나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인가. 응답하시고 자료의 중요성과 기여도를 나의 이해 증진 정도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다에 대해서 한번 응답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때도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나의 읽기에 기여하는 하이퍼링크를 선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일관성 및 통일성 있게 하이퍼링크의 선택 행위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정한 읽기의 폭과 길이에 비춰볼 때 취급할 만한 수의 자료를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언제 읽기를 멈춰야 할지, 언제 더 찾아 읽어야 할지 정보 탐험의 충족성과 범위, 진척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마지막에 내가 가진 글읽기 목적을 점진적으로 성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껏 얼마나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읽었는지 의미 구성 과정을 나의 향상된 이해 수준에 비춰서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응답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응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을 읽는 특별한 독자들이란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대에 나를 아는 독자가 되길 바란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스스로 생각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메타 인지적 독자입니다. 인지란 생각한다는 뜻인데요. 메타란 무엇 위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메타인지는 나의 생각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확정성의 디지털 시대는 세상을 읽는 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판정신, 영어로 크리티컬러티를 갖춘 독자가 되어서 보기를 권하는 것인데요.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뭐든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는 정확한 정보, 가치가 있는 정보를 찾아서 선택적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방향을 잃으면 내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집니다.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선택적 읽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나의 의미, 나의 지식, 나의 이해, 나의 관점이라는 알미 형식으로 통합하여 전환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일관된 안목으로 읽을 수 있는 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는 나의 목소리로 읽는 독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디지털 공간은 명징하게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 말고도 훨씬 많은 시선과 목소리가 자의반, 타의반 가려져 있습니다. 이때 나는 무엇을 읽는가? 나는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좋은 독자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는 작은 목소리를 증폭할 수 있는 건강한 스피커가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좋은 독자는 지구인답게 읽는 독자입니다. 공동체와 공공성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읽는 일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 읽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잘 읽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인들이 지구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어울리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읽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자 정체성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정체성을 실천하는 독자는 자신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히 독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읽는 특별한 독자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떻게 읽기를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되어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자료들을 검색하고 어떠한 내용들을 관계 맺고 어떻게 그 내용들을 구성하셨는지, 정체성이 분명하다 하게 되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실천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